예, 지금부터 네트워크 공격 부분입니다. 1-114페이지 부분인데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트워크 공격은 동적 공격 혹은 뭐 능동형 공격과 수동형 공격으로 나눠집니다. 수동형 공격이라는 건 뭔가 정보만 획득하는 거, 능동형이라는 건 정보 획득하고 진짜 피해를 주는 거, 이렇게 나눠지고요. 수동형 공격의 대표적인 건 스니핑입니다. 스니핑은 패킷을 훔쳐보는 거죠. 그래서 와이어샤크 같은 툴을 써서 네트워크에 흘러다니는 패킷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스니핑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공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플러딩 계열, 하나는 스푸핑 계열. 플러딩은 그 신호를 범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ICMP 플러딩, ICMP 메시지를 많이 보내서 부하를 주는 거. 그죠? TCP 싱크 플러딩, TCP에 싱크를 많이 보내서 부하를 줘서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플러딩은 뭔가 범람하는 거예요. 그리고 UDP 플러딩, 메일 플러딩, 그죠? 메일을 계속 보내서 범람시키는 거. 그죠? 스푸핑은 뭔가 바꾸는 겁니다. 변조. ARP 스푸핑, ARP 캐시 테이블 변조해서 엄한 데로 가게 만드는 거. DNS 스푸핑, naver.com을 쳤는데 엄한 데로 가버려갖고 네이버의 가짜 사이트로 일어나는 파밍. 그죠? 이 DNS를 변조하는 걸 파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DNS 스푸핑, 이런 것들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TCP 싱크 플러딩은 TCP의 3-way 핸드쉐이킹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싱크, 에크, 싱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싱크, 에크 마지막 싱크를 안 주고 계속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서버가 부하나서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디도스 공격 기법 중에 하나인 거고, 그게 1-16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20페이지는 IP 스푸핑, ARP 스푸핑, ARP의 캐시 테이블 변조하는 거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랜드 어택. 우리가 IP의 헤더, IP 헤더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스 IP 어드레스와 데스티네이션, 송신자와 수신자의 IP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패킷을 이렇게 보내서 결론 나한테 오죠? 자폭하죠? 그게 랜드 어택입니다. 그래서 이 보안기사에서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랜드 어택. 그 다음에 1-123 ICMP 플러딩. ICMP 신호를 막 보내는데 목적지를 A로 딱 놔요. 원래는 내가 보냈으니까 응답이 나한테 오는데 이 목적지를 A에다 두니까 얘를 죽이는 거죠. 그걸 ICMP 플러딩 혹은 스머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머프라는 이름도 씁니다. 자, 그런 것들이 다 디도스 공격 기법이고, HTTPS, HTTP 갭 플러딩 127페이지입니다. HTTP 갭 플러딩은 한 번의 패킷을 만약 갑자기 5만 사이즈를 보내요. 그리고 천천히 이 패킷이 너무 크니까 나눠지겠죠. 그래서 5만 사이즈 보내겠습니다.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패킷부터 1바이트씩 천천히 보내서 얘를 느리게 만드는 거예요. 갭 플러딩. 마찬가지로 HTTP 포스트 플러딩 똑같습니다. 포스트 신호를 천천히 보내서 부하를 주는 공격 기법인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장비는 간단합니다. 사실 보안 장비 쪽이 시험으로선 되게 쉬울 수밖에 없어요. 방화벽 뭐 하는 거죠? 패킷 필터링. 방화벽에서 스크린드 라우터, IP 계층에서 패킷 필터링. 특정 IP가 들어오면 드랍 시켜주세요. IP가 들어오면. 듀얼 홈 게이트웨이. 방화벽이 랜카드가 두 개가 있어서 내부망과 외부망을 완전 분리하는 방화벽. 그죠? 스크린드 호스트, 스크린드 라우터와 듀얼 홈 게이트를 합쳐둔 거. 스크린드 서브넷, 스크린드 라우터, 듀얼 홈 게이트웨이, 스크린드 라우터. 스크린드 라우터가 두 개 있죠. 듀얼 홈이 중간에 하나 있고, 스크린드 서브넷. 이렇게 그냥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화벽의 주요 역할은 패킷 필터링하고 이런 접근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 패킷 필터링 안다를 ACL, Access Control List, 접근 통제 정책, Access Control Policy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방화벽은 이제 그런 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DS는 탐지를 하는 거죠. 로그를 분석해서 야 이거 침입이 아니야. 그래서 정상적인 패턴을 등록해두고 비교할 수도 있고 공격 패턴을 등록해두고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패턴을 등록해두고 걔와 똑같으면 해킹이야? 그러면 오용 탐지. 반대로 정상인 거를 등록해두고 이와 다른 건 다 해킹이야? 이건 이상 탐지. 그래서 이상 탐지는 오탐률이 높습니다. 왜? 그 이상한 행동 조금만 하면 다 공격으로 판단을 하니까요. 그게 IDS고요. IPS는 해킹이라고 탐지가 되면 세션 절단까지 대응까지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는 IPS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맥 주소와 IP가 등록되지 않는 단말이 네트워크에 연결을 못하게 접근 제한하는 걸 NAC, Network Access Control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자 어디로 가냐면 1-134, 135에 나와 있는 내용, 이건 당연히 알아놔야 되는 거고요. 136까지. 그 다음에 137에 오용 탐지, 비정상 탐지 있죠? 그리고 138에 위쪽에 보면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라는 말이 있죠?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오는 게 뭐예요? 솔루션 중에 저거죠? VPN. VPN은 뭐예요? 인터넷으로 통신을 하는데 암호화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볼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터널링이라고 하고, 암호화 기법을 뭘 쓸 거냐에 따라서 SSL 써서 암호화를 하면 SSL VPN, IPsek을 통해서 하면 IPsec VPN, PPTP로 하면 PPTP VPN, L2TF로 하면 L2TP VPN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MPLS VPN, 이거는 암호화 계층 또 OSI 7계층에서 어느 영역에서 동작하냐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SSL은 응용서부터 세션까지의 계층에서 암호화를 하면서 터널링을 해주는 거고요. IPsec VPN은 IP 계층, 네트워크 계층에서 해주는 거고, L2TF, 그 다음에 PPTP, MPLS VPN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 실기에도 많이 나왔고 필기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솔루션은 낼 게 별로 없습니다. 솔루션에, 보안 솔루션에 관련된 것. 그래서 몇 개만, 개념만 명확히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무선 랜 보안이죠. 무선 통신하는 거. 그죠? 무선 랜 보안에서 WEP, 가장 기본적인 게 WEP 암호화하는 거. 근데 암호화하는데 어떻게 해요? RC4 암호화, 스트림 암호화 기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평문이 있으면 암호화를 하려면 암호화 키를 가지고 뭔가 더하기 빼기를 하곤 해서 암호문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암호화 알고리즘 RC4로 정해졌고, 이 암호화 키라는 거, 요것만 알아내면 평문을 다시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WEP는 이 암호화 키가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몇 개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무작위 공격을 하면 이 키를 얻어낼 수가 있어서 WEP는 보안에 취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WEP에서 조금 달라진 게 TKIP, Temporary Key입니다. 이 암호화 키가 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내기 어렵죠. 아까는 고정적이었잖아요. 10개 딱 두고 그냥 그걸 가지고 암호한 거고, 그러니까 값을 넣어보면 무작위 공격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TKIP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스트림 암호화는 비트 단위로 하는 겁니다. 01, 01 이런 거를 XOR 하거나 시프트 하거나 이런 비트 단위로 하는 건데, 평문을 가지고 그냥 블럭으로 나눠서 이 블럭 간에 그냥 암호화할 수 있는 게 블럭 암호화 기법입니다. 물론 그건 뒤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WEP의 키의 문제 TKIP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블럭 암호화 기법으로 바꿔냅니다. 그죠? 이걸 해결하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정적인 암호화 알고리즘을 쓰면 좋겠죠. 그래서 128비트 이상의 블럭 암호화를 쓰자 AES 기법을 도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고, 자, 지금까지 내용은 무선 랜의 암호화에 대해서 말한 거지, 내가 연결을 했는데 이 AP가, 액세스 포인트가 이놈이 나쁜 놈이야, 이거 인증이 필요하죠. AP는 단말을 인증하지만 반대로 단말은 AP가 정상적인 놈인지 인증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쌍방향 인증에 관련된 보안 프로토콜이 EAP라고 합니다. 이게 무선 랜 표준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선 랜은 암호화의 이슈와 인증의 이슈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랜 표준 802.11i에서 그런 표준 스펙을 제공해 주는 거고, 그 기능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WPA2, 그죠? WPA 이런 것들이 그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상으로 해서 네트워크 보안까지 뭐 간략하게 갔지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보안과 그 다음에 뭐 정보보호 캐럿까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